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배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만 켜면 양배추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는 영상들 정말 많이 보이시죠? 저도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채소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서양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양배추예요.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이 채소를 농약 걱정 때문에 멀리 하신다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사실 양배추는 재배 기간 중에 농약을 사용하긴 합니다. 약 150일 정도 키우는데 처음 100일 정도까지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농약 범벅이네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양배추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결구라고 하는 과정인데 가운데 부분이 동그랗고 단단한 공 모양으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벌레도 거의 접근하지 않고 농약도 사실상 거의 뿌리지 않게 됩니다. 설령 농약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단단하게 겹겹이 말린 상태라서 안쪽까지 침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부분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이 결구가 형성되는 100일 이후예요. 농약을 열심히 뿌리던 초기에는 우리가 먹을 그 동그란 양배추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농약과 우리가 먹는 양배추는 사실상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양배추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양배추가 완전히 자랐을 때 크기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치 커다란 우산처럼 펼쳐진 거대한 잎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동그란 양배추는 사실 저 한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처음 양배추를 심으면 케일처럼 생긴 넓은 잎들이 자라나요. 전혀 우리가 아는 양배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100일쯤 되면 가운데서부터 잎이 안쪽으로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결구의 시작이에요. 120일 정도 되면 단단한 공 모양이 완성되고 이때부터 10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양배추를 잘라보면 가장 바깥쪽 잎이 실은 가장 먼저 생긴 잎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갈수록 나중에 생긴 잎들이죠. 쉽게 말하면 양배추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쌓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수확할 때는 저 가운데 단단한 결구 부분만 잘라서 판매하고 바깥쪽 큰 잎들은 모두 버립니다. 전체 양배추의 약 80%는 버려지고 우리가 먹는 건 겨우 20% 정도라고 보면 돼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양배추의 바깥잎은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결구 부분은 연한 초록색이거나 거의 흰색에 가깝죠. 왜 그럴까요? 겹겹이 쌓여 있어서 햇볕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지도 앉을 수 없고 벌레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농약을 열심히 뿌리던 시기에는 우리가 먹을 결구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결구가 만들어진 후에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뿌린다 해도 겹겹이 쌓인 안쪽까지는 절대 침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양배추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양파 씻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파 씻을 때 껍질 하나하나 다 벗겨서 씻나요? 아니잖아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처럼 단단한 공을 상상하시면 돼요. 겉잎 두세 장 정도만 떼어내시고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정도만 헹궈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양배추를 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위장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를 먹는 이유는 바로 비타민 U 때문이거든요. 비타민 U는 생 양배추즙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인데 원래 이름이 엄청 길어요. 메틸메티오닌설포늄이라고 하는데 비타민과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궤양얼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궤양의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U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식초물에는 더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게 썬 단면을 통해서 비타민 U가 쏙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배추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분을 다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그럼 양배추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배추 하면 뭐니 해도 위 건강이죠. 비타민 U는 정말 대단한 성분입니다. 위궤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실제로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섭취하게 했더니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거기다 만성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불규칙한 식사에 맵고 자극적인 음식까지 자주 먹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배추의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특히 위암 발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양배추가 대표적인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겁니다. 식품 자체의 칼로리는 적은데 그걸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칼로리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식품을 말해요. 양배추는 백지당 고작 33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대로 배출돼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칼로리가 정말 적은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수증기로 쪄서 먹고 두 번째,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먹으세요. 왜 수증기로 쪄야 하냐고요? 양배추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은 140도 이하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히 익히면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에 담가서 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U는 수용성이라 물에 삶으면 그 귀한 성분이 다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찜기에 받쳐서 수증기로 쪄야 해요. 냄비에 물을 끓여서 증기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양배추를 넣고 1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쪄주면 됩니다. 볶아서 드실 거면 약한 불에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데우는 느낌으로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14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의 원료가 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고온에서는 손실되기 쉽거든요. 두 번째로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죠.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잘게 썰거나 씹을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와 만나게 돼요. 그럼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됩니다. 양배추를 그냥 통째로 삼키면 이런 변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잘게 썰어서 입안에서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이 이 항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양배추와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겨자입니다. 겨자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시니그린도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인데 양배추의 효소와 만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분해되면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양배추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위암 억제 효과가 42% 정도였는데
양배추와 K를 섞어서 만든 혼합즙에서는 무려 65%의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비타민 U가 풍부한 여러 식자화과 채소들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양배추 부위별로도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흰색 속잎에 비타민 U가 가장 많았습니다. 겉잎이나 심지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설포라판,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겉잎, 속잎, 심지에 각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골고루 활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리법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위궤양이나 위염을 치료하려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위 점막 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양배추의 딱딱한 섬유질 자체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게 삶거나 데친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배추는 평성으로 성질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입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면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좋은 식재료죠. 특히 몸은 따뜻한데 위가 약하고 소화가 안 되는 양체질에게 딱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양배추 같은 FODMAP 식품은 장을 팽창시켜 복부 팽만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드시더라도 꼭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열을 가하면 대부분 비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와파린 같은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 보관법입니다. 양배추의 심지를 얇게 도려낸 뒤 그 자리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꽉 채워 넣으세요. 양배추가 심지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성장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랩으로 밀봉해 냉장 보관하면 2주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면 최대 2달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오늘 양배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양배추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알려드린 주의사항과 섭취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